합니다. 이유는 아는 게 없어서 어렵게 얘기 못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창좀 잠깐 정리하고요. 여러분, 미드나잇 커맨드 많이 써주십시오. 제가 번역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 메인 번역으로 하는 게 한 5-6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명령 2를 했어야 했는데 2를 복사해갖고 제가 아까 실수를 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명령어는 UCK 리마스터 CH 루트 FS인데 이 명령어가 그냥 쳐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리마스터 dir. 리마스터 dir은 만들고 있는 디렉토리는 지금 어디에 풀리냐면 자기의 홈폴더에 템프라는 폴더 디렉토리를 만들면서 풀려 있습니다. 이따가 디렉토리 구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리마스터 dir은 홈에 자기 id 그럼 템프입니다. 여기까지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하고 슬러시 쳐준 이유는 현재 있는 UCK를 이용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프롬프트를 뜨는데 아까 그 UCK 9에서 보셨던 원 콘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환경이 뜹니다.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똑같이 뜹니다. 저쪽 회사에서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렇게 명령을 치면은 콘솔이 뜹니다. 아까 UCK 9에서 3가지 메뉴의 시네틱 관리자 두 번째 거 똑같은 게 뜹니다. 그러면 엑스트라도 하고요. 그러면 시네틱 관리자를 구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뒤에다가 시네틱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시네틱 명령어 수도 없이요. 왜 어차피 루트로 들어갈 거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스케일 기능입니다. 이렇게 참 뒤에 명령어를 하나 더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입 프로그램 때 자동으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 가상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 요 지금 루트FS 명령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더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얘만 실행하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프로퍼티스 GTK는 뭘까요? 인구님. 소프트웨어 프로퍼티스 GTK입니다. 이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저장소 알아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소스? 네, 맞습니다. 알면서 왜 다 보는데? 소프트웨어 소스잖아요. 여기서 사실 또 이렇게 추가해줘도 됩니다. PPA 저장소나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여기서 추가하는 것보다는 아까 루프 환경에서가 더 편합니다. 이제는 개인 저장소 추가하는 건 명령어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그건 인증키까지 받아오잖아요. 예전에 8.04 이럴 때는 인증키 받아서 입력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PPA는 명령어 하나로 그냥 인증키랑 저장소가 그냥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넣는 것보다는 저게 더 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뭐 해줄 수 있나? 저 옛날에 저장소 바꾸는 거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나서 바꾸기 되게 쉽더라고요. 배포만 만들 때.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대한민국 서버. 기타에죠. 대한민국 서버 고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실 겁니다. 외국 분들은. 네. 다 골라주는 게 낫겠죠. 네. 네. 카이스트가 매우 바쁩니다. 공부한다고. 대한민국 서버 고르면. 네, 이 카이스트 서버가 주 서버인 걸 우리가 이렇게 버그버그로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다음에서는 자기가 주 서버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트래픽이 심하다고. 근데 카이스트도 놓치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막 그런 부분이.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딱 옮긴다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주 서버를, 우리 대한민국 서버를. 우리가 그래도 되고요. 만들고 나서 우리가 옮기면 되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계속.
카이스트도 예전에는 좋은 저장소를 계속 제공해 줬지만 뭐 서버도 이제 낙후됐고 학생들도 이제 공부하느라 바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요즘 많은 유저분들, 뭐 진규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그쪽 알아보고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기서 저장소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루트 환경만 가는 게 아니라 고유형 프로그램도 여기 뒤에 보면 추가적으로 근데 이거 하려면 프로그램들 이름 알아야 됩니다. 고유형 프로그램들 이름이 뭔지 알아둬야 이 뒤에 사실 그 뭐죠? 이게 다른 겁니다. 아까 UCK 구에서는 딱 할 수 있는 게 이거였잖아요. 이거랑 이거잖아요. 두 개 선택권이 근데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 갖고는. 그러니까 콘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상 콘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형 프로그램들을 띄워놓고 내가 환경들을 막 바꿀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매우 중요해요. 저는 작업하는 모든 작업을 이 명령어를 통해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띄우거나 아니면 콘솔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뒤에 얘기하네, 그죠? 언제 다 하라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명령은 아까 제가 이 명령을 계속 쳤는데 이렇게 리마스터 팩 루트 fs 이건 뭐냐면 가상 루트 디렉토리 있잖아요. 가상 루트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거기에서 막 설정을 변경한 것들을 다시 iOS요 디렉토리에 스코 fs 파일을 만든 스코시 fs 파일. 아까 우리가 스코시 fx 파일 봤죠? 678메가인가 그 정도 되면 큰 용량이 그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 파일이 풀리면서 바로 라이브나 설치 환경에 우분투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이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CD 넣어보면 카스포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있습니다. 카스포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압축이 풀리면서 그 루트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시 만들어주는데 어떤 걸로 가지고 만들어지냐?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디렉토리 뒤에서 좀 볼라는데 미리 보겠습니다. 리마스터 루트 디렉토리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 디렉토리와 똑같은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브 상태나 이렇게 떴을 때 가질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의 환경을 가지고 뭘 만들어주냐? 아까 설명드린 리마스터 iOS에 있는 스쿼시 fs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파일을. 저 파일이 풀리면 아까 거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많은 잘 못하네요. 이게 이거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면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거 근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iOS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루트 환경, 변화를 주는 루트 환경을 가지고 스쿼시 fs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명령어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리마스터 DR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홈, 노답. 저는 이렇게 쳐왔는데 여기다 슬러시, 아니, 딜트하고 슬러시 해도 될까요? 될까요? 수도 명령인데. 해보십시오. 해서 되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길게 안 치게. 근데 뭐 사실 이런 명령어를 그렇게 많이 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쩌다가 치는 거죠. 근데 제가 리마스터 팩 이 작업을 지금까지 한 130번을 해본 것 같습니다. 130번. 그동안 컴퓨터를 만들면서 그 가상 디렉토리 루트 fs에 있는 거를 다시 스쿼시 fs로 만드는 작업을 130번을 한 거죠. 130번을 하면서 컴퓨터는 몇 번 됐냐? 8번의 iOS 사용을 낸 것 같아요. 8번, 9번. 그러니까 작업은 더 많이 해본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갖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만들어서 잘 됐나 테스트해보고. 요즘은 안 합니다, 테스트. 네. 왜냐면 요즘은 왜 테스트 안 하냐면요,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대신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쫙 테스트 해주고 나면 저는 아니요, 안 고쳐요. 고치죠. 살짝 고쳐서 다시 이 내면서 저 그거 갖다 쓰잖아요. 절대 먼저 안 쓰죠. 농담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디렉을 여기 명령어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 여기 시간이 걸려서 이걸 작업 안 하겠습니다. 제일 스쿼시 FX 만든 게 iOS 만드는 작업입니다. iOS 디렉과 무엇이 같은 구조인가?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디렉토리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디렉토리는 지금 이 디렉토리는 리마스터 iOS는 이 디렉토리는요 CD랑 똑같은 디렉토리입니다. CD 넣으면 리눅스나 오브제에서도 MS에서도 다 이렇게 보입니다. 무비 있고 USB 크리에이티브 EXD 있고 이거잖아요. CD 안 넣어봤어요? 네, 이겁니다. 이 구조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파일이 카스퍼에 있는 스쿼시 FS라는 파일입니다. 그 스쿼시 FS를 어떤 게 새로 만들어줬냐면 어떤 것이 새로 만들어주냐면 바로 우리가 수정을 다 리마스터 루트라는 이 여기 가상의 루트 FS 여기 거를 가지고 스쿼시 FS를 새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을 가해서 이제 CD를 새로 만들었다면 스쿼시 FS라는 파일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니까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한 명령이 그걸 실행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명령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iOS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iOS CD-ROM과 똑같은 반경에 있는 것을 뭐로 만들어주냐? 단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단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제가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이거다 그러면 아닌 말이 많아, 뻥이. 두 개의 파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책선 파일도 동시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명령어는 뭐 옵션은 이렇게 있다는데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딱 G 옵션 하나만 줍니다.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UCK 리마스터 팩 ISO.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냐면 iOS 이름이 됩니다. iOS 파일. i386은 뭐죠? 32비. 네. 32. 믹스파이트는 뭐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강분투 11.04 i386 ISO는 강분투인데 7.04고 i386이다, 32tum이다 라는 거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걸 갖고 만들 거냐면 그 참고 디렉토리 홈 분도다. 그럼 템프로 지가 알아서 참고합니다. 템프 주는 거. 그럼 마이너스 G, 딜트 G, 하이픈 G를 주면 뭘 만들어주면 책선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MD 파일 있잖아요. 체크해주는 iOS 무결점을 체크해주는 파일까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이름 틀렸다. 강수 분수인데 강범투 뭐 틀리게 썼다. 이건 나중에 파일 이름 바꿔도 바뀝니다. 그냥 네? 리네임 해갖고 이거 이름 바꿔주면 돼요. 파일 이름은.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죠? UCK 하다 보면 거기 이름 넣어주는 거 있죠. 그거는 이거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CD, iOS의 파일 이름과 CD가 풀렸을 때 그 안에 있는 볼륨 네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고치냐? 틀렸다 그래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 디렉토리 구조를 알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구조, 템포의 디렉토리 구조를 알면은 거기가 틀렸어도 거기서 내가 만든 게 바보 분투였는데 바보 분투 숫자가 틀렸단 말이야. 아까 뭐죠? 11.04인데 110.04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04라고 CD 넣으면 볼륨명이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수정하는 게 이 디렉토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늦게 나가면 됩니다. 알고 나가면 되는데 첫 번째로 설명대로 했고 재료 들어가겠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UCK 구이를 통해서 만들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막 뭐다 설정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들이. 그 중에서 아까 IS 데스크립션 발음이 어떻게 뭐라 발음해요? 디스크립션. 여기 보면요, 디스크립션 보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고치면은 나중에 뭐죠? 스코어 FS 파일을 가지고 IS 만들 때 저걸 참조해서 들어가 줍니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이 파일이 어디에 이렇게 선언되냐 보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모브 윈31 파일. 이게 뭐죠? 우리가 우비 포함할까요 말까요? 라고 아까 물어본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우비 포함하자 그랬죠? 어떤 분들이 우비 왜 포함 안 했어요? 코멘트에 막 그러잖아요. 저기서 맨날 제가 빼먹은 거예요. 네? 네, 사실 여기 파일을 보면 노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옛날에 이거 착각했었어요. 예스가 들어가는 중인데 리무브니까 당연히 노예요. 제거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막 클릭하다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가 노입니다. 노.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yes 선택하니까 제거할 거니까 no를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바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스크립트 이 디렉토리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하거나 이런 게 더 필요하면 여기를 잘 수정하는데 거의 설정 파일인데 여기는 당연히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디렉토리. 아까도 좀 설명했지만 여기는 캐시 디렉토리입니다. apt 게시나 시네틱 관리자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패키지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거나 할 때 여기를 이용합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 어디랑 참 비슷한 거였으니까 여기가 실제 우분투 디렉 구조의 여기가 어디죠? 실제로 진짜로 여기는 UCK가 만들어준 apt 캐시 디렉토리인데 이거랑 똑같은 디렉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PC, APT, 수세리스. 바에 apt에 바에 캐시에 apt에 있겠죠? 바에 캐시에 아닐까? 빠라고 얘기해요. 여기랑 같은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대파일을 이렇게 다운 받았다가 이렇게 푸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랑 같은 구조인데 여기도 여기에 있는 파일을 지우려면 가상 디렉토리에서 apt게 클린해주면 여기 사라지는 겁니다. 맞은 파일들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디렉토리 잘 알면 패키지 꼬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포럼에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뒤로 디렉토리 중에 아까도 많이 설명했던 리마스터 IS는 뭐죠? CDO가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 그다음에 리마스터 루트는 루트 FS라고 합니다. 루트 있고 ETC 있고 뭐 이런 그대로 환경입니다. 루트 홈은 이거는 루트 작업을 하는데 어떤 컴프 만약에 시네틱 관리자를 실행시키면 뭐가 생기죠? 유저들도 gconf라는 환경 설정 디렉토리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작업을 할 때 만들어 두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컴피그나 gconf나 뭐 이런 루트가 작업할 때 구이를 썼거나 어떤 걸 썼을 때 필요했던 환경 설정을 여기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여기 갖고 있지? 저기 안 갖고 있을까요? 리마스터 루트에 안 갖고 있고 여기 따로 갖고 있을까요? 왜 따로 갖고 있을까요? 라이브에서 필요 없고 만약에 저거를 실제로 리마스터 루트에 저 환경 설정을 만들어 버리면 루트는 맨날 그 환경으로 이제 고정돼 버리는 거죠. 배포판 자체로 만들어진 배포판이고 루트가 가진 환경에 아주 고정돼 버리는 거죠. 이 여기가 따로 아니고 여기에 같이 만들어서 환경 설정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환경 설정이
자기가 여기서 하는 것좀 그대로 안될 수고 다 그런 거죠. 따로 이렇게 장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 디렉이. 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없죠? 네,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서 명령을 때리면 저 디렉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ISO 파일하고 G 옵션을 줬을 때는 책선 파일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디렉토리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아까 여기 흐름 뭐 환경 이거는 저 윈도우 매니저를 뭘로 골랐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라이브 CD 로케이 뭔지 뭐 32 파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정 파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UCK 구에서 뭐 잠깐 다른 걸 선택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여기 가서 그냥 텍스트상에서 수정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코멘트를 만들면서 보통 한 90여 가지를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분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93가지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10.04 때 줘봤고요. 그 후에 잘 안 줘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정을 일단은 첫 번째는 어디서 하냐? ETC에서 합니다. ETC는 전력 설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멘트는 일본 사람 쓸 필요 없고 한국 사람만 쓰자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키보드가 아예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ETC에서 보통 콘솔 셋업에 가보면은 거기에 키보드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아예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KR104 키보드다. 104 표준에 뭐 106 키다. 뭐 이런 식으로 표준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뭐 ETC 스킬에 보면 바시아시나 프로필 파일도 있잖아요. 그게 유저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그게 복사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패스가 더 필요하고요. 뭐 자바 환경이나 이런 것들 패스가 더 필요하면 거기에 프로필이나 바시아시를 수정해주면 당연히 설치되는 유저도 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코멘트의 바탕화면에 보면은 우분투 프로 바로가기나 아니면 코멘트 매뉴얼 같은 거 바로가기죠. 심벌리 링크가 있는 이유는 ETC 스킨의 데스크톱이랑 심벌리 링크 또는 뭐뭐뭐 데스크톱 파일을 하는 거죠. 뭐뭐 데스크톱 파일은 뭐죠? 네, 이거 실행 파일입니다. 그놈에서의 실행 파일입니다. 그놈에서의 그거 바로가기 실행 파일 같은 거죠. 엑스플리시는 바로가기 실행 거기 안에 어떤 걸 실행시키는 정보도 있고 이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리듬박스 같은 경우에 리듬박스가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방송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벤시가 기본으로 바뀌었지만 리듬박스에서 만약에 우리가 MS 운영체제에서 하는 방송의 음악을 들으면 노래 제목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고정해버립니다. CP949다. 태그 엔코딩이 노래 제목 뭐 이런 것들을 프로필에 미리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코멘트에서 만들어지는 유저들은 이거 들어간 프로필 파일을 항상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설정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윈도우즈에서 많이들 음악 방송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요. 그렇지만 저는 코멘트를 처음 우분투를 쓴 사람을 상대로 만드는 거니까 저런 것들을 설정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전력 설정을 수정해야 되는 ET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작업을 할 때 심볼리 링크를 거는데 잘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가상 디렉토리잖아요. 어디 있죠? 템프에 리마스터 FX라는 곳에 있다라는 거. 거기에 ETC지. 거기서 만약에 저기 어디요? 저 상단에 리뷰에 이런 데를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그 디렉토리 내에서 심볼릭이 걸리고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폰트 설정할 때 폰트가 두 개의 디렉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폰트에 보면은 한 곳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적용이 되는 곳은 심볼릭으로 존재하고 실제 설정 파일은
컴퍼 메모리인가요?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링크 걸 때 조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저는 리눅스 사용하면서 ETC의 어떤 설정 파일들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고 ETC를 이용해서 몇 가지 수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글꼴 아까 얘기했던 또 뭐 좀 더 개인 사용자 환경, 추가되는 사용자 환경을 미리 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ETC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미난 게 이 G컴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G컴프는 그